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직후 금리 인상과 관련해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매파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오늘 코스피는 2300선까지 무너지는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낙폭을 점차 축소하며 전 거래일 대비 0.33% 하락한 2329.17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0.46% 내린 694.1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3사의 배터리 사용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7%포인트 넘게 하락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코 케미칼이 7% 넘게 상승하며 2차 전지주는 시장 주도주로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끄는 수주 지원단이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합니다. 여기에 방한 계획을 취소했던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다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며 네옴시티 관련주는 이틀째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윤서준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서준 파트너님과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떠나볼 텐데요. 유레카 헤드라인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코스피 소폭 하락 마감을 했지만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도 장중 한때 코스피가 상승 반전을 잠시 했을 만큼 낙폭을 잘 축소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줬다, 잘 버텨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저는 미 시황부터 한번 먼저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이제 파월 의장 발언에 이제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이제 시장을 봤었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 이후에 그런데 어제 새벽이었죠. 새벽에 이제 다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 증시가 조금 그래도 단기적으로 유지하던 어떤 추세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이유는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와가지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갈 명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전처럼 이제 계속해서 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달콤한 어떤 당근도 주었다가 그러다가 좀 달콤해질만 하면은 채찍도 때렸다가 이런 제스처를 좀 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미 실업률이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전이 된다라거나 그래야만이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즉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이자가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서 소비나 아니면은 이제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이제 매출이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용이 감소가 되고 이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어떤 테크트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시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똑같이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 시장도 망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며칠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 뭐 어김없이 개파락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전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증시에 있어서 선반영이 조금 되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거의 그 갭을 거의 다 메꿨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장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주도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도주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잡으려는 어떤 뚜렷한 매수세가 추정 매수세라고 하죠. 네,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매수세가 발생이 되면서 좀 시장을 이끌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여기에 첫 방송을 이제 하러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은 시장이 바뀌었다. 시장 트렌드라든지 흔히들 말하는 시장의 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매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피부로 느껴져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주 수요일, 뭐 화요일만 해도 사실 이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뭐 한번 해볼까? 약간 이 정도였더라고 하면은 안 돼. 지금부터는 이 종목 오늘 못하면은 나는 오늘 그냥 집에 가야 된다. 약간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제가 또 시장에 있어서도 집중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충분히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이제 코스피랑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뭐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제 관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위에는 이제 달러고요. 네, 달러. 기축동화죠. 네, 달러고 아래는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네, 코스피. 네, 보시면 어떻죠? 네, 달러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달러가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횡보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달러가 이제 강하게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달러 인덱스를 가장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달러가 만약에 하락을 멈추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바닥을 다져서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이제 주봉이 아니라 이제 일봉의 흐름이 좀 중요한 시점이 되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들을 이제 올라가면서 저점과 고점들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달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고 달러의 흐름도 이런 식으로 좀 쌍봉이 되면서 여기 밑으로 추세선으로 밑으로 빠지면은 그래도 바닥을 다졌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지켜봤었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파적으로 돌아서면서 달러가 반등을 또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쭉 빠졌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점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지금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상방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게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나 미 증시나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지 않았나라는 어떤 힌트를 가지게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좀 조정폭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좀 어떤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민감하게 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란톡방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거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서준 파트너님께서는 이렇게 유레카에 출연을 하실 때마다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자세한 분석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까지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지난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를 해볼 만한 시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뚜렷한 주도 섹터가 지수를 확실히 견인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뚜렷한 주도 섹터라고 하심은 2차 전지라는 말씀이라고 좀 이해를 해봐도 좋을지 자,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7%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자,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이제 좀
확실해요. 이게 주도주라는 게 제 눈에는 너무 확실한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 종목도 주도주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게 그거죠. 네, 딱 세 종목 대형주에서는 저는 삼성 SDI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끝나고 나서 유튜브 방송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금량이라는 종목이랑 미래 나노텍은 항상 저는 관심 종목에 놓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한 5종목은 항상 이 관심 종목 창에 넣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7%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너무 올라가서 신고가잖아요.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오르폭이 적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고 어떤 매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은 당연히 이제 시장 중심주 안에서도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되는 종목군의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결국에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재료가 뭡니까? IRA에 있어서 최대 수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잖아요. 거기다가 3분기 호실적. 자, 그리고 제가 차트를 잠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직전 최고점이 59만 8천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내일 시장이 뭐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시장이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은 또 신고가를 갈 수가 있어요. 신고가. 신고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위에는 아무런 매물도 없고 그러면서 추정 매수세가 계속해서 만약에 조정을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해도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죠. 네, 뭐 월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게 이제 삼성 SDI죠. 사실 저는 오늘 일봉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어제가 4%인가 빠졌는데 바로 추정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항상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다. 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고려하시고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아무래도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지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어떤 성장과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게 결국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이고 공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미래 나노텍이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금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지난 시간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사실 이게 월봉의 이제 차트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랑 흔히들 보는 차트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차트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선, 그러니까 여기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때고 여기가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형성했던 고점인데 여기를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금량 같은 경우에는 한 7, 8월 달에는 그래도 한 16,000원까지는 가겠지. 7,000원이던 시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부딪히고 내려갈 거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뚫었죠. 네, 뚫어가지고 실제 어제 금요일 시장에서 상한가를 이 종목이 갔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근데 갔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여기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어요, 위에서. 그러니까 실제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저도 무섭습니다. 이 종목 볼 때마다 어떻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분명히 내가 오늘 안 건드리면은 소외될 것 같은데 만져야겠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건드리기가 좀 무서워요. 일봉상 보면 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 공략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는 조금
그 급이라고 하죠. 급이 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용기를 가지고 공략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뭐 조정을 받든 아니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그냥 랠리를 보여주든 그래서 금량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그 외에도 뭐 WI나 아니면은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저희 유레카 방송을 하실 당시에 유레카 키워드로서 달리는 말 대 쉬는 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도 역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원전주 등락을 거듭하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면서 자, 이제는 쉬는 말이 아닌가? 이제는 주도 섹터로 자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저점 공략으로서는 좀 유효하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내려올 거라고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노란 톡방에서도 저는 좀 더 기다리겠다라고 이제 지금 당장 공략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 최근에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화요일 시장에서 이제 뭐 밑에서 잡아가지고 거의 한 15%권을 이제 15% 거의 그 종목이 그때 당시에 25%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준상한가죠 대형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매매를 그때 당시에 잘했었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위에서 이제 공략을 들어갔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항상 어떤 모멘텀들이 그냥 또 내재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종목을 항상 넣어놓고 있다가 뭔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죄송합니다. 네, 항상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원전을 얘기할 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재성 뉴스나 아니면은 우려성 뉴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봤었어요. 지난 방송을 찾아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조금 쉽게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뭐야 뭐 수주를 받는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럴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철저하게 수급으로만 판단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수급이 진짜 강해요. 그러면 아 이거 시장 참여자들이 되게 좋게 보고 있구나. 나도 같이 사. 약간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고 그냥 근데 수급이 말랐어요. 그러면은 아 시장에서 이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구나. 그럼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어떤 타점에서 들어가고 또 어떤 관점에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한수원이 이제 폴란드 이제 민간 에너지 기업과 이제 협력 의향서를 이제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한전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가 25%를 갔었고 그게 이제 최소 15조에서 그다음에 많게는 뭐 30조까지 규모로 추산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아마 방송 최초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몇십 조 규모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 그게 보도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강력하게 붙었죠.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이집트 엘다바 수주전 때랑은 좀 다른 규모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결국에 그런 게 이제 시장 수급을 불러들였던 요인이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주도주가 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얘기하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폴란드 원전 계약이 2년 뒤에나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설레발 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려성 기사죠. 자, 그러면서 그냥 올라갔던 걸 그대로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짜증이 나겠죠. 아, 이거 어제 거래대금도 엄청 들어왔고 봉도 엄청 길고 좋아가지고 탄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또 호가창에선 빵빵빵 쳐주고 이러는데 사실 다음 날은 너무 힘이 없어버리니까 사실 저도 너무 실망을 했는데 금일에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네, 체코 외교부 차관이 극비리에 신고리 원전을 찾아서 동유럽발 원전 잭팟이 또 터지나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극비리인데 왜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근데 어찌됐든 오늘 또 그럼으로써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 또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핫하게 반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뭐 대한전선, 이런 대형주로 관심이 집중이 되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화요일 시간에 이제 상담 시간에 이제 중소형주단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진파워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일단은 대형주가 먼저 갈 거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대형주단은 조만간 뭐 지금이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약세장이 와가지고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만간 단기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근데 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이제 한전 기술이 올라간다고 해서 걔네들이 따라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따라가고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같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전기술,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전주이기도 하지만 사우디 네옴시티주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특이점으로 봤던 종목이 대한전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원전주들이 다 내려가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되게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위에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대한전선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유레카 종목을 들고 올까 말까 했는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이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최근 고점 있죠. 거기에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그런 걸 좀 참고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 보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단기적인 수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바라카 원전을 건설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또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많게는 한 2기 정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송에서 달리는 말 대 쉬는 말이라는 키워드로 원전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노란톡방에서 공략가 기준 15%가량 수익을 내셨고요. 또 현재는 대한전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 바로 공략하기엔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만큼 노란톡방에서 함께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그리고 2차 전지 원전주까지 짚어봤는데 윤서준 파트너님 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화면으로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에도 투자 현명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키워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44배입니다. 과연 뭐가 44배일까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화면 아마 기사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어딘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건설 중이라고 하는 네옴시티가 서울의 44배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굉장한 크기인데 자, 그런 만큼 수주전이 더욱더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네옴시티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또 강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그 이슈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뉴스들이 더욱더 쏟아진 것 같습니다. 자, 윤서준 파트너님, 지금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지켜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지 지금 네네. 현재 상황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사실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첫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고 여러분들 네. 만약에 관심 종목에 네옴시티 관련주가 없으면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뻔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결국에는 네옴시티라는 것도 하나의 테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테마주를 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되고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주식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테마주 공략 팁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유망 섹터에 있어서 네옴시티를 가져와 봤고요. 사실 지난주 내내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네, 화요일에 이제 유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어요. 네, 그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25%까지 갔을 때 유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바로 드려가지고 또 밑에서 잡아가지고 또 상한가까지 네,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냈었는데 요즘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수는 별로예요. 솔직히 지수는 별론데 근데 단기적으로 저는 접근하는 매매자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매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도 너무 잘 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냥 뻔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뻔한 종목들만 그냥 보셔라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만 보시면 수익이 또 잘 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네옴시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대 인프라 사업 이 네옴시티의 프로젝트 속도가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죠.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약 650조에서 1,300조에 이르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 인프라 수주 대전이 이제 막을 오른 지는 좀 됐어요. 그게 이제 서울의 44배 면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한 얘기인 건 맞아요. 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제 원팀 코리아를 구성을 했고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4일에서 이제 9일까지 사우디에 이제 파견이 되죠. 그러니까 4일에서 이제 9일까지는 만약에 어떤 뭐 뉴스가 들어온다, 뭐 어떤 수주를 받아냈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슈에 따라서 그러면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는 어떤 힌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참여 기업들이 이제 오늘 정확하게 밝혀졌는데 뭐 대우,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상용건설도 되게 웃긴데 그 관련주가 원래 대북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게 또 오늘 상한가를 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히림, 뭐 코오롱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뽑혔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수혜주를 찾는 게 굉장히 맞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탄력적인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뭐 2차 전지는 대형주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당연히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탄력성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결국에 뻔한 이제 한미 아니면은 유신 아니면은 히림인데 오늘 또 히림이 거의 준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근데 이 세 종목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뭐 건설사라기보다는 어떤 도시 계획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들이고요. 뭐 감리나 설계 이런 쪽에 또 특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뭔가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기업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히림이라는 종목은 오늘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후보군에서 봤다가 주전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주전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히림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예전에는 온다고 그랬다가 또 안 온다고 그랬다가 그럼 안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봉상 이제 한번 조정을 줬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추세 되게 잘 지켜주고 있다. 추세 되게 견고하니까 계속 보자. 만약에 악재가 터졌는데 안 떨어진다. 그건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호재가 많은데 안 올라간다. 그거는 악재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의 재료에 있어서 잘 판단하실 줄 아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과 사우디 수교에 있어서 60주년 맞아서 이제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저는 좀 테마주 공략 팁이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도대체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어떤 숨은 종목이 있지 않을까? 숨은 수혜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인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증권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시장이 다 알려준다. 시장이 다 정답을 알려줄 겁니다. 누군가가 대장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대장을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필요가 없고 굉장히 단순하게
저와 함께하면은 당연히 대장을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주식적인 사고에 있어서 특화된 게 저니까, 네,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빈살만 왕세자가 뭐 땡땡 회사 전격 방문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네이버가 되었든 아니면 HTS가 되었든 그런 거에 있어서 키워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땡땡 회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네, 시장가로 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옴시티 최대수의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HTS에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기억해뒀다가 이게 만약에 키워드가 붙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공략 대상으로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일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순으로 알고 있어요. 빈살만 왕세자가 일정이 이제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 안에서는 공략하는 게 유효한데 만약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한다. 그럼 여러분들 재료 소멸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지금도 천천히 이게 지금 너도 네옴시티, 나도 네옴시티야. 막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와, 너도 나도 더 네옴시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재료 소멸주의를 그 일정을 꼭 만약에 나오게 되면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는 건설 테마에 좀 국한이 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근데 추후에는 어떤 항만이나 아니면은 뭐 철도나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네옴시티 공주님께서 뭐 이제 네이버랑 뭐 얘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T 쪽도 관심을 잠깐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뭐 에너지 시설, 엔터, 그리고 게임, 뭐 방산, UAM 뭐 이런 쪽으로도 확산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재료의 강도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료의 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시를 들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뭐 대선주로 비유를 할게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처음에 나왔을 때 대권 후보로 나왔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반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선했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인물이 시장에 나오니까 굉장히 핫하게 반응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테마주잖아요, 그거. 테마주인데 1기가 누구였어요? 서현, 뭐 덕성, 웅진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한 몇 배를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잠깐 쉬니까 어때요? 2기가 나와가지고 애니 능률이라는 게 갑자기 몇 배, 몇십 배 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네옴시티가 만약에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뭐 1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나 유신이나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직접적으로 뭐 빈살만 왕세자가 뭔가 언급이 된다, 뭐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 방문해서 뭐 악수를 나눴다라고 하면은 이기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좀 차트를 잠깐 볼까요? 네, 차트를 잠깐 볼 텐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뻔한 종목만 보고 있어요. 네, 사우디 네옴시티라고 하면 오늘 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오긴 했는데, 히림이라는 종목, 히림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신고가 여기 박스잖아요. 여기가 박스였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단기 저항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구간을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에 이제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주잖아요. 조정을 줘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셔야 되고 갭 뜨면 더 좋아요. 갭 뜨면 더 좋습니다. 네, 갭 뜨면 더 좋고 내일 시장에서도 히림이란 종목은 조금 관찰을 눌리든 아니면은 뭐 갭이 떠서 날아가든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은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이제 공략을 했고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 방송하기 전에는 매매를 했었으니까 한미 글로벌은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골처럼 매매를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올라간 것 같죠. 네. 그래서 조금 손은 안 가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신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날 한 이 정도에서 잡았어요. 이 정도에서 매수 추천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것도 단순해요. 여기 박스권 돌파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일봉상 돌파 매매 약간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었는데 제 노란톡방 오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매매를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세아특수강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사우디의 이제 아람코라는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1위가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고
자, 2등이 이제 아람코라는 회사죠. 석유 회사죠. 네, 그 회사랑 조금 얘기가 그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공략을 했었고 지금도 좀 유익 있게 지켜보는 종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전선은 사실 여기 있죠. 여기 매물대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덜 받은 거는 사실인데 확실히 이런 식으로 좀 안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좀 거래량이 좀 발생이 돼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는 좀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 단기적인 어떤 이런 하락 추세 있죠. 네, 이런 하락 추세에 있어서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가 되었다, 눌렸다, 그리고 이런 데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은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베팅이 가능한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뻔한 이야기는 싫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제로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팁들이 어떤 게 있을까 차례대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둘째, 혹시나 숨어있는 수혜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알려주는 정답 따라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에너지, 항만, 설비 이런 키워드 매매 기억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네 번째, 일정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일정 내에서만 재료 소멸에 유의를 해가면서 시나리오 매매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다섯 번째는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윤서준 파트너와 함께 보자라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주 공략 팁, 정말 비싼 팁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와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문자로 좀 종목 고민을 받아봤습니다. 세아특수강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계시고요. 매수가 24,400원에 비중이 꽤 큽니다. 40% 비중 갖고 계신데요. 자, 세아특수강 현재 24,1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좀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기로에 놓여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윤서준 파트너님, 세아특수강 어떻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방금 전에 이제 세아특수강도 눈여겨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때 언제였죠? 이게 아마 이때 제가 매매를 했었어요. 상한가 가던 날에. 그래서 그때 이슈가 아람코를 어떤 특징주 기사가 나오면서 이거 되게 좋다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상한가를 이제 뭐 상한가 가기 전에 한 18%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제 팔려고 했는데 갭이 안 뜨는 거예요.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는데 갭이 안 떠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거의 상한가 부근 이런 데서 이제 팔고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1차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아 그룹주들도 같이 아마 세아 특수강이 아니고 세아 관련주들 중에서 그 어떤 그 사우디의 지점이 있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엮여서 약간 지금 어떤 테마주 형식도 있고 진짜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은 걸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리에서 받았어요. 네, 받을 만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단순하죠. 네, 여기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거래량이 없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래도 여기 이런 데서는 한 번씩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밑에서 잡은 사람들도 이런 데 근처 가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 그래도 오랜만에 내 평단가에 왔으니까 이제 던지자세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런 물량에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희석이 되었다. 희석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형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든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평단가가 조금은 예매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단기 투자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저점들, 일봉선 저점들이 이탈하면은 당연히 이제 손절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조금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평원 같은 경우에도 돌아나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좀 약간 이렇게 타일처럼 묶여 있다가 지금은 좀 정배열의 초기 국면이니까 어느 정도는 한 며칠 정도는 지켜보면서 만약에 슈팅을 주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고 그러면은 한 32,000원대, 32,000원대 정도까지는 또 열려 있는 차트예요. 32,000원대, 그렇죠? 그러니까 3만 원에서 3만 원 2천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뭐 모멘텀만 하나 뻥 터져주면은 갈 수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이제 홀딩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세아 특수강 24,400원에 매수하셨던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꽤나 크신데, 자, 일단 1차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매수가가 조금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그리고 정배열의 초기 국면에 있는 차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3만 원, 3만 2천 원대까지 열려 있는 공간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홀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갖고 가 보셔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글로벌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또 다른 종목이죠. 자, 한미글로벌 죄송합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 27,65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자, 한미글로벌 오늘 흐름 보면 45,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10% 넘게 뛰어오르는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좀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어느 시점에서 청산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윤서준 파트너님 어떻게 보시나요? 청산에 대한 게 고민이신 건가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27,600원이요? 27,600원이면은 사실 청산은 좀 단순해요. 그냥 본인 욕심만큼 먹으면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려운 게 매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한가 가지만 제가 그 상한가 간 종목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죠. 버티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오히려 저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조금 팁을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그냥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알면 제가 신이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기는 무섭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밑에 평단가가 좀 여유롭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끌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런 종목들은 5일선이 이탈하면은 나는 어느 정도 챙기겠다. 아니면 나는 뭐 10일선이 이탈하면 챙기겠다. 이 정도로 조금 체크를 해 두시고 조금 챙겨가면서 하는 그런 매매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수익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욕심껏 챙겨가시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네옴시티 이야기 깊게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민 갖고 계신 부분들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주 공략하는 팁에 대해서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팁은 윤서준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윤서준 파트너님의 노란 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혹시나 조금 어려우시다면 휴대폰 옆에 챙기시고 지금 나오는 화면 차례차례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차례차례 차근차근히 알려드렸으니까요. 자, 혹시나 놓치셨다면 또 방송 말미에 그리고 방송 중간에 틈틈이 안내되고 있는 부분 한 번 더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레카 키워드까지 깊게 들여다봤고 자, 이제 종목 발견의 여정의 끝에는 늘 유레카 종목이 자리하고 있죠.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고심 끝에 골라오신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미래 나노텍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종목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놈이 되게 무리수 두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래나노텍이란 종목이 오늘 조금 상한가를 갔던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사실 이제 항상 보는 거는 뭐 이런 2차 전지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옴시티, 뭐 가끔씩 원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이랑 그다음에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 리튬이죠. 리튬과 관련해서는 금량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럼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근데 금량을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는 못 따라가나 이렇게 조금 아쉽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그런 우려가 조금은 사라지지 않았나 약간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나노텍 종목을 선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광학필름이죠. 원래는 OLED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필수 소재 전문 제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이제 2차 전지 필수 소재 제조사인 이제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를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양극재 필수 소재인 이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NF 이런 대형 업체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시장을 잘 보셨다라고 하면 느낄 수는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을 좀 보여준다 그러면은 미래나노텍이 중형주에서는 갑자기 치고 올라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약간 이게 커플링 되면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 요소로도 한번 투자에 있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분쇄 장비 직접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초미립자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수준의 양극재 소재나 아니면은 수산화 리튬 가공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배터리 용량 증가에는 필수 소재라는 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 급성장 중에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금량이라는 종목이 사실 여러분들 이슈가 많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5월 달이었나요? 5월 달에 미국 그 뉴욕에서 배터리 화재가 한 6건인가 5건인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 그 중국 저가형 배터리를 몰아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금량이라는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화재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면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좀 오래오래 좀 보다 보면은 보이는 뉴스들을 좀 제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또 최근에 굉장히 좀 핫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튬 가격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IRA 를 통과시킨 게 한몫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리튬 생산량 세계 1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제품을 배제하게 되면서 미국과 이제 FTA 체결국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이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 지금 2배 이상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뭐 핫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지속성을 보이느냐?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시세 연속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이제 조금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저는 매수가는 18,000원에서 19,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에도 17,000원이고요. 근데 제가 손절가나 아니면은 뭐 목표가 이런 거 아니면 진입가 이런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방송 제가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제 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거에 특화되어 있냐면은 상한가 가는 매매, 상한가 종목,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하는 매매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갭이 몇 프로가 뜨느냐에 따라서도 타점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갭이 안 뜬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또 매매 공략이 굉장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꿀팁들 이런 거도 제가 굉장히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차트를 볼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좀 큰 그림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월봉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여기. 네, 상한가를 갔는데 예전에 이제 고점들 있죠. 고점 매물대가 이런 고점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여기서 이제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았거든요. 자세히 앞에서 보시면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향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한 2개월 정도 이제 여기서 이제 놀다가 수렴을 하다가 오늘 이제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이제 기울기가 약간 한 3도짜리 박스권이 있죠. 박스권이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저항을 받았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오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천장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천장이었는데 지금은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미래 나노텍을 내일 시장에도 한번 공략을 해보자.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아낌없이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알차게 꾸려주신 윤서준 파트너님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퍼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얘기 남아 있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9시 50분부터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윤서준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또 이어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서준 파트너님 오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